2022년 6월 20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경매 라방 제66강입니다. 96강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정가등기 이제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네 번째 시간인데, 잠깐만 화면을 또 좀 정리를 할게요. 잠깐만요. 전부 다 펼쳐놓고, 네, 됐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이게입니다. 가등기 설정 후에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과 본등기 청구권 가부험.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설명해 놨냐 하면서 막 짜증 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짜증 내지 마세요. 그냥 제가,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냥. 한번 들어가지고요. 내 귀가 뻥 안 뚫려요, 이게. 예. 그죠? 여러 번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아시는 분들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가등기 자 보십시오. 이게 가등기를 A라는 사람이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가등기의 종류는 뭐 담보가등기다, 보전가등기다, 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이제 우리가 보전가등기를 보자 입니다. 보전가등기. 이 상태에서 A가 왜 가등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A는 이 가등기한 부동산의 소유권 아니십니까?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기가 가져오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놓는 거예요. 지금 가등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이 부동산은 A 게 아닙니다. 근데 가등기 했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 합니다. 본등기. 예. 가등기는 말 그대로 가짜가 거짓 가짜. 가등기니까 가등기 자체만 가지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거지. 그럼 이것이 어쨌든 바가 A 명의로 해가지고 A 명의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된단 말이죠. A. 가등기 했다가 자기가 이제 소유권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 그러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또 그 이유에 따른 더 일반 매매. 요건 이제 부동산 등기 부동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매매라는 절차를 거쳐 가지고 A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위에 제가 적어놓은 거 가등기 설정 후죠. 그죠? 이 사람 가등기 설정했잖아요. 매매에 의한, 매매입니다. 요거. 이거 아니에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했어요.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했는데, 무슨 또 본등기 청구권이냐, 이거지. 이게 뭐냐면요. 요거 제가 다시 한 번 더 지우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뭐 자꾸 소리가, 네. 요거를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 선을 쭉 껐습니다. 꺼가지고 A가 가등기를 했어요. 근데 A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에 대한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 가등기 했으면 그냥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하면 본등기 하면 돼요. 근데 본등기 안 했어. 본등기를 안 하고 일반 매매 절차를 거쳐가지고 소유권을 가져왔다 이거죠. 요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동산 등기 부동산 샘플을 보여드립니다. 보여드리니까 천천히 잘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A가 매매에 의해서 자기가 소유권 가져왔잖아요. 가져왔는데 이게 나중에 뭐 경매가 진행된다 말 경매가 진행이 된다더라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으니까 원래 가등기는 말이죠. 가등기는요 본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등기는 이때 가등기 했잖아요. 그죠? 가등기 했으면 나중에 한참 나중에 이게 본등기 청구, 즉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B가 낙찰받고 나서 A가 나중에 한참 있단 말이죠. 나 있잖아. 나 본등기 할 거야. 본등기 할 거요.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소유권을 A가 지가 이때 소유권을 지르겠는데 이게 또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되셨다면 또 다음 페이지 또 나오니까 그걸 제가 부연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번 96강은요, 조금 집중을 하셔가지고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집중하셔가지고. 자, 넘어갑니다. 보니까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등기권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가등기에게 본등기 하는 거예요. 본등기. 가등기는 이제 가짜, 거짓 가짜, 그죠? 예. 그냥 가등기 한 거예요. 가짜로 등기한 거야. 가짜로 등기한 이 상태만 가지고는 그 부동산은 가등기권자의 소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짜로 등기한 가등기권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뭐다? 본등기 하는 거예요. 본등기. 예. 본격적으로 등기를 한다 이거지. 본격적으로 등기해가지고 그 부동산을 내 걸로 가져온다 이거죠. 본등기 청구권 행사. 요거 한 방법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가등기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죠.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안 해버렸어. 이거는 행사 안 하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그런데 가등기의 고유의 권한은 뭐다 이거지. 가등기하고 나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거지. 본등기 청구권의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이 혹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시죠 이거죠. 보니까 우리가 이런 물건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은 오늘 기준해가지고 선순위 가등기에서 물건을 검색해보니까 이런 물건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 솔직히 많이 나와요. A가 가등기였습니다. A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이게 경매가 신청되었습니다. B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때 B가 낙찰을 받았으면 이제 아싸 해서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A가 나중에 만약에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본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살아있다면은 그때는 뭐다 이게? 본등기 순위는 어디로 소급한다?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하잖아요. 뿅 이렇게 소급합니다. 그럼 이때로 해가지고 가등기 그 자체만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데, 근데 A라는 사람이 나중에 본등기 하면요, 그때는 가등기 한 때로 해가지고 A가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B는 뭐다? A가 소유권을 가진 때보다 한참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이 B는 낙찰자 소유권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죠. 제가 뭐 다른 채널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매 채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채널 다 방문을 못 해봐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아마 잘 없을 것 같아요. 보시니까 오늘 경매 라방일시가 2022년 6월 20일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지요. 월요일이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전체적으로 다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다 펼쳐놨습니다. 자, 가등기했다. 그러면 우리 이건 정리하셔야 됩니다. 가등기권자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가등기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는 뭐다? 이게 본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거야. 본등기. 예. 본등기 청구권. 이거 좀, 잠깐만요. 제가 다시 지우고 판설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어떻게 첫 번째 뭐다? 이게.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니까? 본등기 청구권 행사한다 그러면 행사 안 해. 안 하고 뭐 그러면 매매라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자기가 소유권 가져와 버린다 이거지. 예.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못해요. 저도 몰라요. 예. 우린 그런까지 알 필요가 없어. 그죠? 경매인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매매 예약을 체결했다. 이거 가등기했죠. 그죠? 그다음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 예. 해서 가등기권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이게 가등기 본등기 청구 행사다. 먼저 이게 중요한 게 포인트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는 갑구상에 등기가 됩니다. 갑구에 순위번호란이 있잖아요. 그죠? 순위번호란이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시면 자, 여기 밑에 보시니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 해가지고요. 순위번호란이죠. 그죠? 갑구상에 보니까 순위번호란이 딱 하니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순위번호란의 본건에 가등기권자 이모 씨라는 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언제 2006년 6월 7일 날 매매 예약 체결해 가지고 그 다음 날인 6월 8일 날
가등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매매 예약 완결, 이 매매 예약 요건 체결입니다. 체결. 계약 체결했으니까 뭐 임대차 계약서 작성했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다면 매매 계약서 체결. 근데 매매 예약입니다. 예약. 요때 이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막바로 계약 체결하고 내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예약을 하는 거예요. 예약. 이렇게 예약했다가 나중에 내가 가져올게. 이게 이제 매매 예약 완결, 요때입니다. 완결해가지고, 요 이모시죠. 저 주민등록부 뒷번호 305 같습니다. 본인입니다. 본인이고, 주소지도 광주로 돼 있고, 밑에는 광주였는데, 주말 등기된 것은 뭐냐니까, 주말 등기는 뭐냐니까, 토요일 날 뭐 주말이 그거 아니고요. 빨간 글씨로, 빨간 줄로 해서 이제 말소 등기됐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분의 주소지가 다른 데로 이제 이전이 됐어. 다른 데로 이전되면 이때 이런 식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빨갛게 줄 끄면서 등기를 합니다. 이게 주말, 주자가 붉은 주자인가요? 주말 등기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분이 매매 예약 완결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 행사했대요. 행사해서 뭐다 이게 순위번호란이 같대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밑에 이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한 겁니다. 행사해가 자기 소유권 가져온 거예요. 그럼 순위번호가 란이 같다는 거죠. 순위번호가. 순위번호 란이 아니고 순위번호겠죠. 그죠? 순위번호가, 가등기도 4번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을 가져온 것도 4번이고, 이런 식으로 순위번호가 같다는 겁니다. 그죠? 순위번호 같고, 이제,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등기부등본 보면, 이 사람이 이때 가등기 했다가 이때 그 본등기 했구나. 그럼 이번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는 언제지? 막 접수된 때니까 6월 8일로 봐야겠죠, 그죠? 6월 8일로 등기소에 이제 접수된 때 가지고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여기 보시니까 이번에 보시니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가 아닌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라방 시청률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죠? 가면 갈수록 라이브 방송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 참여율이 저조하면 저도 이제, 서서히 지쳐갑니다. 지쳐가기 때문에, 제 혼자서 열심히 목이 쉬어가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가면서 열심히 해봤자 반응이 없으면은 저도 이제 이번에 우리가 1기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1기 라이브 방송 끝나고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좀 쉬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죠?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제가 더 할 나위 없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죠. 드리는데 일단 먼저 라이브 방송 보니까 말이죠. 채팅창을 보니까, 조창선님, 1등 들으셨네요. 한태환님 들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권학성님, 에리카님, 홍대희님, 리장님, 조도님, 대찬인생님, 라준이시님 들으셨고요. 박종민님, 그 다음에 알까기대왕님, 그 다음에 박황용님, 에어버스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유원근님 들으셨고요. 떡갈비님도 들으셨네요. 그 다음에 백만섭님, 최선행님, 항상 자리를 빛내주시잖아요.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에리카님, 아까 말씀드렸나요? 네네. 그 다음에 누구신 나사랑님, 들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홍대희님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거는 솔직히 힘이 안 납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채널을 보면 뭡니까? 조회수 또 구독자 수에 따라가지고 수익이 아마 대단한 채널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데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1시간 동안 이렇듯이 이제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하면 깨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봐가지고 유튜브 상에서요, 경매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 보니까 ASZ까지 훑으면서 주 3회 한 번 강의할 적에 1시간 해가지고 그것도 라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채널 보시면 라이브 방송하는데 보면 거의 다 경매 물건, 경매 정보를 펼쳐놓고 대충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건 라이브가 아니에요. 봐가지고. 그러니까 ASZ까지 전체적으로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니까 이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죠? 고장난명이 뭡니까?
박수는 뭐다? 손뼉이 마주쳐야 돼 박수 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손뼉이 마주치잖아. 소리가 안 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홍대희님 그 격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은 솔직히 저는 별로 힘이 안 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일단 뭐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해가지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 행사가 아닌 매매에 의한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펼쳐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그 가등기는 어쨌든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가등기권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가져오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고 본등기 청구권 행사 안 한다 이거죠.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 안 하면 어떡한다 하더라? 이렇듯이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가져온대요. 이랬을 경우는요, 순위번호란이 아니고 순위번호가 틀려. 다 다르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가등기권자 윤모 씨로 되어 있잖아요. 윤모 씨가 윤모 씨 되어 있고요. 여기도 제가 동일인이니까 뒤에 005 이것도 005잖아요. 이것도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윤모 씨라는 분이 2008년 1월 22일 날 해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딱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본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더라. 그러면 이 자리에 매매가 아니고 매매 예약 완결 이렇게 표시됐단 말이죠. 근데 여긴 보니까 그냥 매매 예약이 아니고 그냥 매매 예약 완결이 아니고 그냥 매매입니다. 매매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뭐다 이거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을 써먹은 것이 아니고 그건 그대로 놔뒀어요. 그대로 놔두고 이제 매매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하고 다시 아마 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가든지 해서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했겠지요. 그죠? 계약서를 체결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1월 15일 날 체결해가지고 요건 매매 예약 체결이고 요건 매매 계약 체결이. 매매 예약에 대한 매매 예약 체결, 요 매매 계약 체결이 매매 계약, 그죠? 가등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이거죠. 매매 계약 체결했다. 해가지고 등기는 언제 했는데 2008년 1월 28일 날 등기했다는 겁니다. 요리에 했을 경우는요, 보시니까 순위 번호가 요 가등기는 5번이죠. 근데 이분이 본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했다. 소유권 이전했었는데 순위번호가 6번이잖아요. 그죠? 예. 이렇듯이 분명히 가등기 이분이 윤모 씨 가등기권자인데 이분이 소유권을 가져왔단 말이지. 그런데 보니까 조금 전에 등기부등본 내용 보면 이제 순위번호가 같았단 말이지. 근데 이번 보니까 순위번호가 틀리네. 이런 거 여러분들 엄청 실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가등기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했는데 이 사이에 뭐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잖아요. 그죠? 깨끗하면 괜찮아요. 근데 뭔가 좀 지저분하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 꼬이는 거야. 이게 모르면 당한다니까. 모르면 당해. 모르면 당하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본등기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고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랬을 적에는 순위번호란이 아니고요. 순위번호가 다르다라는 표현에 맞습니다. 틀리다? 다르다겠죠. 그죠? 순위번호가 달라. 요 가등기는 순위번호가 이제 보시다시피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죠. 순위번호가 이제 가등기는 5번이고, 요건 매매 예약 체결입니다. 그죠? 매매 예약 체결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매 계약 체결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원인된 행위가 틀리니까 아마 순위번호란데 이렇게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자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요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것에 매매 예약에 의해서 이게 매매 예약이 완결됐댔지. 매매 예약 체결에 의해서 완결됐으니까 한 통속이야. 그죠? 같은 뿌리잖아요. 같은 뿌리니까 순위번호가 같다 이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매매 예약 체결에 의해서 매매 예약이 완결돼 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같은 통속이다. 따라서 순위번호는 4번이다. 이런 경우는 우리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경매 투자하는데, 이분이, 본등기 했구나. 그럼 소유자가 누구야? 이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름대로 권리분석 하시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문제는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이거. 보시니까, 한 통속이 아니야. 순위번호가 여기는 5번이고 6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 행위가 틀리잖아요. 이거 매매 예약 체결이고, 이 분명히 틀려요. 매매 예약 체결이고, 이거 매매 계약입니다. 왜 이랬냐? 그건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그러죠. 그죠? 저는 이거 몰라요.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이거죠. 유리하였을 경우에는 보면 순위 번호가 틀려.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 봐가지고 나중에 이런 엉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지. 나 가등기권자인데 가등기는 말이야. 지금 2008년도 1월 달에 가등기했다가 이거는 뭐다?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을 넘겨온 것이고 이 가등기에 의한 뭐다? 본등기 있잖아. 본등기. 본등기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거든. 그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내가 행사할 거야. 라고 이런 사람이 가등기권자가 나중에 엉뚱하게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권자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사실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몰라. 왜 몰라? 머릿속에 등기 없으니까. 그죠? 맹탕이잖아, 맹탕. 응? 쪽팔린 줄 알아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개뿔도 모르면서 경매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거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죠? 그럼 다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이제 엄청 중요한 내용 이제 이게 이제 나와요.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니까. 진짜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니까요. 이렇게 뻘겋게 표시해 놨습니까? 전체를 다 한번 올려봐 드릴게요. 네. 보십시오. A가 가등기 했지요. A가 본등기 청구, 오늘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강의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들으셔가지고 귀가 안 뚫려요. 짜증내면서 A씨 하면서 안정이 절맞아. 강의 좀 더럽게 못하네. 그렇게 저를 욕하셔도 되는데, 그러신 분들에게 진도가 안 나갑니다. 한 번 들어가지고 언제 어떻게 이해가 다 됩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귀가 뻥 뚫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시도조차도 안 해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A가 본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아니야. 본등기 청구를 행사한 게 아니야. 아닌 매매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추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가등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등기고 자기가 소유권을 이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말이지 이거 경매로 넘어가 누가 B라는 사람이 낙찰 받으니까 말이지. 나중에 A라는 사람, 나 가등기권자인데, 나 본등기 할게요, 본등기. 그러면 이제 B라는 낙찰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일단 했잖아.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왔걸랑. 근데 이 가등기는 원래 원초적으로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사하는 것이야. 말이 많아, 그러면. 때는 봐도 B는 잭소리 못하고 그냥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게 별로 안 중요합니까? 저는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하나 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걸 악용을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알아서 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봐가지고 이게 의도적으로 어떤 액션을 딱 취해버리면요. 낙찰자 완전히 골탕 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낙찰자뿐만 아니고, 낙찰자가 원초적으로 이제 골탕을 먹는 것이죠. 왜냐면 이게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본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아니면 또 본등기 청구권 이외에 매매라는 매매 계약 체결에 의해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입니다. 본등기 청구권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면 그 매매 예약 완결이잖아요. 그죠? 이랬을 경우는 순위 번호가 같아. 순위번호가 같은데 그런데 봐가지고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때는 순위번호가 틀립니다. 요걸 우리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걸 제가 좀 지우고 앞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를 뭐냐면요. 요겁니다. 이거는요. 2006년 6월 8일 날 등기했다가 2006년 16년이네. 그죠? 10년 후인데 어떻게 순위번호가 같냐 이게. 처음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고요.
가등기에서 4번에서 그냥 가등기만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위 이제 본등기 해버려서 매매하고 완결했다 이거죠. 이때는 뭐다 이게 등기소에는 말이죠. 이게 처음에는 4번 해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이걸 이 순위 번호를 하나를 늘려요. 조금 넓힌 상태에서 여기다 선을 찍어가지고 소유권 이렇게 등기를 표시한다는 겁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다음 이제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보니까 A 가등기가 있잖아요. A 가등기와 A 소유권 이전 요겁니다. 여기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전 사이에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제가 막 표시합니다. 예, 느낌표를. 요겁니다. 처분 제한 등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 처분 제한 등기가 뭐냐면요. 소유권은 소유자가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소유권의 권능이 내 거니까 내가 사용하고, 내 거니까 내가 이거 전세나 수익을 취하고, 내 거니까 이거 내가 뭐 어디 팔아먹든지 말이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유권이. 그런데 보니까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가 있다. 이게 뭘까?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자, 좋습니다. 이게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A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우와! 보니까 B라는 사람이 막 가압류는 말이지 한 2억, 3억 밖에, 예를 들어 2억 정도 청구해 그래서 가압류를 해버렸어. 그럼 A가 나는 이 부동산을 팔아먹을 거야? 그럼 A하고 C하고 언제 나타나가지고 매매계약 체결하면 C는 뭐다 부동산 등기 보는 건 떡 벌 거 아닙니까? 보니까 B가 가압류를 2억을 하였네? 이건 봐가지고 당신이 이걸 해결해야지. 이게 해결 안 하면 나는 이 집을 내가 안 살 거야. 결국 뭐다 A가 C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B 가압류로 해서 처분이 제한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가압류, 또 가압류도 돼, 압류도 됩니다. 압류. 세금 안 내가지고, C 입장에서, 요새 체납에 따라가지고 세금을 안 내버렸네? 이게 해결 안 한다. 이 집 안 살 거야. 그럼 A 입장에서 마찬가지, 이 압류로 인해가지고 자기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처분하는 데 어떤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처분 제한 등기는 이 정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다시 보시니까, 요겁니다. 요 사이입니다. 사이가 뭐냐, 이게. 사이가. 이건 뭐냐니까요. 첫 번째. 요 중요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두 눈 지그시 감으시고 들으시면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집중. A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돈이 되는 내용입니다. A가 보니까 자기 앞으로 이건 뭡니까? 매매에 의한 겁니다. 본등기 청구한 게 아니에요. 매매에 의한 거니. 딱 우리 그래서 등기번호 딱 보니까 순위번호가 같으냐 틀리냐. 그러니까 A가 가등기인데 A가 소유권을 취득했네. 근데 순위번호가 여기 2번이네. 이건도 순위번호가 3번이네. 그럼 이 사람 본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네. 이게 나와있잖아요. 본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 받은 것이 아니네. 뭐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네. 이게 뭐 등기부등본 안 받아. 이게 매매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찍 보면 이게 등기 원인란에 보면 매매 이렇게 분명히 표시되어 있어요. 요 상태에서 보니까 이 상태에서 뭐 A가 B에다가 B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잡힌 상태에서 B은행이 뿅 해가지고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임의경매 신청했다. 이게 지금 C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을 적에, 낙찰 받았을 적에 A는 어쨌든 바가 선순위 설정되어 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B 저당권 요것이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A 가등기는 B 저당권보다도 앞서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고, 인수. 그러면 A는 말이죠. 나의 권리는 소멸한다고 인수되는 권리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낙찰 받아가지고 네가 대금 납부해서 네가 네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어. 알았어. 내가 나중에 본등기 할게. 본등기. 그럼 있잖아.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는 뿅 가등기 한다고 소급하잖아. 그럼 너는 소유권 상실하잖아. 라고 A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이라는 것은요. 요겁니다. 가등기하고 A가 가등기 했죠. 그 상태에서 A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했잖아요.
요게 그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 처분 제한이다. 그럼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비교해서 보자 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과감으로 자꾸 지르니까 막 목이 마르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과감으로 막 지르면 안 되는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죠? 어디 다른 유튜버도 보니까 상당히 왜냐면 정치 유튜버들하고 이제 상당히 말씀을 쫀득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 말씀도 듣고, 저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저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예. 자, 두 번째 보니까, 여기 보니까, A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려 돼요. 뭘 알아야 사기 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사기 치는 방법 나옵니다. 예. A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A가 소유권을 치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B가 가압류를 떡해서 가압류. 그죠? 자, 그러면 요 사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요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한, 요거 이때 저거지. 요 사이, 가압류가 있네? 이 상태에서 C라는, A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넣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고, C 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경매 신청했단 말이죠.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D라는 사람이 낙찰 받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어요. 취득하니까 과연 이 가압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압류는 채권으로서 우리가 또 이제 말소기준 권리 기본적으로 완전 경린인들이 있잖아요. 경린이들 경린이가 자랑스러운 표현 아닙니다. 창피스러운 겁니다. 경매 쪽으로 통해서 내가 나름대로 인생 역전을 꿈꾸신다 그러면요, 이 경린을 하루아침에 빨리빨리 탈퇴를 해야 되지, 그죠? 근데 이런 경린인 분들은 말이죠. 가압류하니까 독수리 오형제가 있대. 말소 기준 관리 해가지고 근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 전세권도 때려는 봐서 말소 기준 관리가 되는데, 요것만 이제 앵무새처럼 앵앵앵 그렇게 해서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근데 보니까 가압류가 보니까 말소 기준 관리가 되겠네. 말소 기준 관리 된다. 그러면 이 사람 배당받고 소멸되겠네. 이렇게 되는데 D라는 분이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말이죠. 여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 사이에 이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또 다음 페이지에 또 자료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사이에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의 종류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압류가 있음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면요,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저 가압류 저걸 빨리 해결을 해라. 해결하라면 나는 안 살 거야. 그럼 가압류는 뭐다? 그 부동산을 소유자가 임의적으로 자기가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제한한다는 거. 이게 처분 제한 등기라는 것이죠, 그죠? 이 가압류가 처분 제한 등기 있다 이거죠. 유무입니다. 유무에 따른 권리분석인데 가압류가 있다 하더라. D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 이러했을 적에 어쨌든 A는 뭐다?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다? 이 사람이 본등기 청구권 행사를 안 했어요, 그죠? 매매에 의한 소유권 넘어갔잖아요, 그죠? 본등기 청구권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A는 원초적으로 본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본등기 청구권을 써먹을 수 있느냐 못 써먹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런 처분 제한 등기인 가압류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는요, D가 낙찰받아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그죠? 이 사실 나중에 A가 본등기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반대로 말이죠.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안종현의 이야기 아니고 대법원 판결인지 대법원 결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등기 할 수 있으면 A는 무슨 소리냐, A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는데 이거는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고 요건 뭐다, 본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거죠. 따라서 본등기 청구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니까 뿅 해가지고 이때라서 자기는 소유권을 가등기한테로 소유권이 소급해서 발생이 되어버리고, 그럼 D는 뭐다, 한참 뒤에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나는 아웃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요거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정말로 단디 이해 잘 하셔야 되고, 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밑에다가 질문 주십시오. 그럼 제가 영상물로 답변을 제작해서 막바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A가 가등기 돼 있고 A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매매입니다. 매매. 이 상태에서 B가 저당권 설정했고, 근데 여기 요 사이에 보니까, 요 B가 가압류, 가압류, C라, C가 저당권 설정해서 C가 임의 경매 신청하니까 D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고 오자. 이때 A가 본등기, 과연 이때 본등기를 할 수 있느냐? 만약 본등기 한다면 D는 소유권 상실해버린다. 그러면요, 본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반대해서 가입시다. 만약에 D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본등기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은, 본등기 할 수 없다 이거죠. 본등기 할 수 없으면 원래 이게 그렇습니다. 가등기 이후에 이런 가압류라든지 이런 등기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등기 이후에 이런 가압류나 이런 권리는 등기는 할 수 있는데 가압류보다 먼저 앞서 등기된 가등기한테 대항을 할 수가 없겠지요. 대항을 할 수 있다면 가등기 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그런데 만약에 본등기를 할 수 없다더라 그러면요, 이 A가 원초적으로 B라는 가압류를 끌어안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끌어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지금 제가 먼저 우리 오늘 96강이죠. 96강 일부 방송을 마치고 잠깐만요. 밑에 뭐 자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이게. 처분 제한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권을 제한하는 등기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가압류, 압류가 해당된다. 물론 가처분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근데 처분 제한 등기가 없으면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대요. 왜냐면 처분 제한 등기가 없다는 것은 뭐다 이게? 자기가 가등기하고 나중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했다 이거죠. 이때는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B한테로 넘어갔다 손치더라도 A한테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 인정을 안 해주더라도 그건 문제는 없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단지 넘어갔다 이거지. 그런데 반대로 요 사이에 뭐가 있는데 더 불구하고 A한테 가등기에겐 본등기 청구권 인정을 안 하게 된다면은 그 만약 요 사이에는 가압류 있잖아요. 가압류를 A가 끌어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 2부 방송에 나와 요건 이제 관련 등기 얘기인데요. 예, 등기 얘기는 2부 방송에서 제가 화면 정리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